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EV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신고가를 달성한 이날, 이때는 일단 물량을 차익 실현한 게 맞습니다. 주도 주체가.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 다시 작업을 들어가는 거거나 아니면 손바뀜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손바뀜보다는 다시 작업 들어가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고점에서는 팔아치워서 한번 차익을 남기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개인들은 자연스럽게 공포심의 매물을 던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물량을 받아 먹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언제까지? 회차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자, 지금 뉴스들 좀 보시면 다음 주부터 12투자자 매도 물량, 아니면 뭐 대주주 들여다보니 투자 유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뉴스들이 투자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은 될 텐데, 뉴스라는 것에 지금 심리가 담겨 있죠. 심리. 예를 들어서 위험하다라는 심리죠. 지금 위험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손절해야 된다, 물량 내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뉴스라는 것에 심리가 이미 내포된 순간부터는 의심부터 하고 봐야 됩니다. 자, 물론 들어가 보면 내용은 팩트가 맞습니다만, 여기 있는 기사들은 개인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세력의 도구로서 자주 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게 4월 20일부터인데 20일, 21일, 4월 20일이면 이때죠. 근데 주가가 차익 실현하고 주가가 폭락한 순간 시점에, 그때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 도구로서 이용할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주가가 오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고 공포심에 매물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뉴스의 제목부터 심리가 담겨 있으면서 시점까지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 함정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몇 번 좀 말씀드렸었는데, EV 첨단 소재는 5월에 6회차 이 전환사채에서 차익이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제가 2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오늘의 주가가 아닌 어제의 주가죠. 어제의 종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제의 종가는 8,270원이고요. 오늘의 현 주가는 7,600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익은 더 내려가는 겁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차익이 상당히 적은 상황에 이 세력이라는 주체가 고점에서 털어먹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고점에서 물량을 털었기 때문에 저점에서 다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면 아귀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이런 뉴스까지 보면 개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뉴스에서 매도를 권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자전거래, 세력이 자전거래로, 여기도 세력입니다. 세력이 자전거래로 이렇게 주가를 올리면, 주가를 폭등시키면 그때서야 좀 탑승을 하게 되죠. 자, 아무튼 일단 이 뉴스 내용은 좀 쓸만하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 보면 한 달 새에 7배 뛴 EV 첨단 소재 대주주 들여다보니 투자 유의를 해야 된다. 자, 온시영재 여기 나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이름이죠. 온영두라고. 온영두라는 사람이 이 무자본 M&A, 이 무자본 M&A가 직업인 사람이다 라고 했었죠. 자, 내용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시영재 기업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제목해가지고 있는데, 일단 읽어보면 현재 온시영재가 실제 지배하고 있는 기업은 9개의 회사다. 상장사로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리고 EV 첨단 소재 넥스턴 바이오가 있다. 그리고 기타 특수관계자로는 다이나믹 디자인이 있는데, 이 다이나믹 디자인 또한 황온씨가 실제 주인이다. 모두 영업 적자의 허덕이고, 근데 무리하게 신사업 또는 M&A에 뛰어든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자, 이 신사업은 뭡니까? 니켈, 리튬을 관련한 2차 전지죠. 현재 가장 강세 테마, 개인들의 관심이 가장 큰 제2의 금양, 제2의 에코프로를 찾고자 많이들 찾는 테마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던 게 있습니다. 관계사 전체가 작전주라고. 그래서 내용 자체는 상당히 맞는 말이고 도움이 되는 말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기사의 함정은 이거라고 봅니다. 밑에 내려보면 여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긴 피해는 소액 주주들이 짊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뭐 함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마냥 이런 문장을 하나 보고 마냥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작전주기 때문에 작전 준 건 확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하지만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요. 근데 위험하다고 해서 근거 없이 손절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손실이더라도 이 평가 손익이 뭐 마이너스 100만 원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근거가 없을 땐 손절해서는 안 되고요. 근거가 있을 때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도. 이런 말에 일단 물량 뺏기지 마시고요. 이게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건지 그건 모릅니다. 저도. 하지만 지금 당장 손절할 때는 아닙니다. 자,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부분 6회차 전환사채죠. 이 전환사채 투자자의 차익은 어제 종가 기준 8,720원 기준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2억이 동네 개 이름은 아니지만요. 이 100억 단위의 투자를 해놓고 나서 2억밖에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좀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169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169만 원을 투자했을 때 2만 원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긴 기간 기회비용을 낭비하면서요. 자, 이걸 비율로 해보면 1.2%의 수익입니다. 증권 거래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나가기 때문에 1.2%의 수익으로는 수익보다 손실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8,270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죠. 7,600원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떨어진, 오히려 더 손실이 커졌다는 거죠. 시비 투자자가 전환 청구권을 행사한 게. 그러면 얘네는 작전 주고 차익을 크게 남기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전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주식으로 받으려는 건데 지금 주가를 이대로 흘러가게 냅둘까요? 과연? 일단 해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주가를 올리긴 올릴 겁니다. 다만 어디까지, 언제 올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5월 초에 신주가 상장되는 것은 뭐 개인 투자자건 누구건 이건 공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월 초까지 빠르게 주가를 올린다. 이것보다는 좀 계획이 길어질 수 있다. 왜냐? 단기간 안에 끌어올려도 이 정보를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심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장내 매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덫을 놔봤자 걸려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장내 매도 안 할 것처럼 기업의 가치가 높아서 매도 안 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즉시 매도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의 하락은 뼈 아프지만 손절할 때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반등은 반드시 옵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부분은 반등 때 여기 꼭대기에 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등의 매도 타점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움직였다. 그러면 저항이 수렴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같은 자리에. 뭐 이렇게 됐다. 일자라고 가정하시고 이렇게 수렴된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자, 한 번 저항이 되는 자리가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저항이 되면 이거는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오면 그 자리가 수익인 어떤 주체가 주기적으로 물량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마다 분할 청산. 여기 도달했다. 한 번 더 도달했다. 그럼 이때 분할 청산. 다시 갔다. 근데 또 저항 맞는다. 분할 청산.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략 매도인데 세력의 차익 실현을 보고 파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세력의 움직임을 먼저 보고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랐다.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이것도 팔지 못합니다. 여기서 그 흔적을 보고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늦게 따라하면 늦는 거죠. 기존에 받아주는 주체가 이걸 팔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대량의 물량이 쏟아져 나와서 이 꼭대기에서는 거래가 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력의 이탈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포착을 했다. 그러면 그 즉시 마이너스 3% 내지는 마이너스 5% 정도의 욕심 부리지 않고 매도 주문을 걸어 놓는 것이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거래가 쉽게 체결이 됩니다. 자, 이때는 손해더라도 매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도해야 될 근거를 찾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계좌의 평가 손익이 플러스가 되어야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손절도 근거를 갖고 매매한다면 성공한 투자입니다. 자, 이 종목은 작전주의이기 때문에 작전이 끝나면 뭐 리튬이나 니켈
추진이 포인트죠. 자, 이런 호재성 재료들, 추진 실패나 뭐 본 사업 내용의 집중키로 이런 기사나 나오면서 수급이 끊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7,000원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기대감이 없었던 시절의 주가, 이때 쯤이겠죠. 1,000원 후반대, 2,000원대로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근데 EV 첨단 소재나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 내용에서는 적자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3년 연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상패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종목인 거죠. 자, 그래서 다음에 찾아올 반등의 대응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때 물량 정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로 EV라고 간단하게 세 글자를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반등이 찾아오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도가 깔끔 명료하게 말씀드리고 왜 이 가격에 매도를 해야 했는지 세세한 근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EV 첨단 소재는 알아서 주가를 끌어올려 줄 겁니다. 주도 주체가. 자, 그래서 우리는 대응, 매도만 잘하면 쉽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여기서 발생한 기회비용을 지금 같은 기회장에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기회비용 살려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 자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핵심 키워드가, 키포인트가 테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테마를 찾으려면 전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전 세계 경제의 관심은 어디로 쏠려 있겠습니까? 당연히 코로나죠. 이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일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까.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병상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국가별로 확진자도 달랐고 병상의 개수도 달랐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져야 되고요.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필요한 건 이런 네 가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곡물과 사료값이 올랐습니다. 이 전쟁은 당연히 국가 간의 전쟁은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곡물과 사료가 올랐던 것은 두 국가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곡창지대인 러시아가 곡량과 식량, 사료를 약간 무기화해서 서방 국가의 제재에 반기를 좀 들었었던 거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곡물과 사료값이 오르니까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이 올랐습니다. 음식의 원자재들. 이렇게 식자재 값이나 사료 값이 오른다는 것은 관련 수혜주의 이 매출이 급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곡물과 사료의 수급이 몰렸던 거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차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그리고 전기차는 친환경이라는 테마 안에 있죠. 미국이든 국내 우리나라든 대선 공약까지 나올 정도로 세계인의 관심이 높은 테마입니다.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기존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광물을 받는다, 원자재를 받는다 라고 하면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게 중국에서 광물을 받는 것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해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원자재 가공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한번 먼저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가 있고요. 음극재, 전해질, 동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이미 노출이 많이 돼 있죠. 이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 중에서 양극재죠. 양극재가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2차 전지에서. 그리고 이 양극재의 핵심 광물,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리튬 관련주가 강세가 되겠구나.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해야 되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음극재와 동박, 분리막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이들은 후발 수혜주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대장주가 누구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나 전해질을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치는 거죠. 2차 전지는 이 양극재와 전해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 수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2차 전지가 뭐 조정을 받는다. 2차 전지의 수급이 다른 섹터로 이제 이동이 될 것이다. 일부 증권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수급이 이동될 수는 있습니다. 2차 전지에만 늘 수급이 몰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자, 근데 이 2차 전지 섹터에는 이미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후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뭐 제약바이오나 AI, 로봇 뭐 이런 곳으로 수급이 이동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2차 전지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도 양극재와 전해질만 관심을 받을까요? 이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점유율 압도적인 1위가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거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차순위 2차 전지 점유율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재들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주가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종목들을 1차적으로 제가 검열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는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EV 첨단 소재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EV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EV 첨단 소재 매도 타점 세세한 근거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은 이렇게 종목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여기서 발생한 기회비용 살려서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중심에 있는 테마에서 리스크가 적은 매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수혜 종목을 공유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 수혜 종목은 매수가나 매도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로 움직이든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